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가 KBS의 광복절 기획 특집 영화 기적의 시작 방송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영화 기적의 시작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의 신앙 행위를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미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30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아 선조들의 독립염원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진관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절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살림의 1.4%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사찰림의 가치를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해소해야 할 규제도 짚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구립 수락 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500여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공양을 올렸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그릇마다 담긴 정석에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불교계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허영 의원에게 나랏일과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호철 한국전기신문사 대표이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불자들이 몇백 명 되는데 이들을 모아 불교 신행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진우 스님은 전호철 대표이사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과 사서실장 진경 스님, 노욱선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특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습니다. 내일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진관사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도량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30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진관사를 찾아 선조들의 독립염원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100여 년 전 그날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하늘로 들어올린 손에는 굳건한 독립운동 의지가 느껴지는 진관사 태극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촌으로 3.1운동에 참가했던 유예도 지사의 증손자, 일제감정기 의열단원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던 장흥 지사의 후손 등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3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제 진관사를 방문했습니다. I was in my mid to late 20s. I didn't know about my family history, but when I found out, it hit me really hard, and it became very important to my life. The circumstances are different, but in the same way, I want to engage the world in the same way that she did and my ancestors did. So 이렇게 한 가족처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독립운동을 같이 한 가족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태극기도 보고 하면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고 자란 곳도 종교도 다르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향과 절을 올리며 추모합니다. 독립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비록 따뜻한 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목숨을 던진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진관사 스님들의 발화춤과 법회 스님이 직접 천도제를 집전하며 영가들을 축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요충지였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이곳 진관사였습니다. 여러 우리 독립 기사분들의 후손을 이렇게 모시고 또 위령제를 지낼 수 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편부가 더 앞으로 이런 성장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회 스님은 독립운동가 후손 한 명 한 명에게 진관사 태극기가 새겨진 티셔츠와 옷수저, 오색시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유공자 21분의 위패를 모시고 진관사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충정을 추모하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모두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선조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값진 광복의 기쁨을 공유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재확인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사찰림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1.4%에 해당하는데요. 스님들은 사찰 주변의 숲과 나무를 지키며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재산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남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전체 산림의 1.4%를 차지하는 사찰림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찰림의 기능과 공익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찰림은 각종 규제와 재산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찰림의 특성을 고려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산주 지원 정책 마련 등 사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윤여창 전 조계종 환경위원은 국내 사찰림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연간 88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국 사찰 숲이 여느 숲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3조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윤여창 전 위원은 청구 가능한 사찰림 생태계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와 환경조절 서비스, 생명지지 서비스를 거론하며 공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서비스의 세계적인 공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찰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은 숲이 잘 보존되고 또 숲도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재경 조계종 환경위원은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찰림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임업진흥법 및 시행령, 자연공업법 시행령, 산림자원법, 탄소흡수법 시행령 정비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찰림에 대해서도 일반 사유림이 부담하는 정도의 규제만 받아야지 왜 사찰림이라고 해서 사유림보다 하나 더 높은 규제를 받느냐, 그것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재경 위원은 사찰림이 공유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보상이나 거래, 즉 지불제를 전복시킬 경로가 절실함에도 막연하다며 가칭 사찰림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세미나에서 권성욱 FSC 코리아 대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계 서비스 인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신준환 전 조계종 환경위원과 장영환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 윤주옥 조계종 환경위원이 참여해 사찰림 관리와 보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구립 수랑 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500여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공약을 올렸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그릇마다 가득 담긴 정성에 어르신들은 아주 만족해 했다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구립수랑 노인종합복지관. 이른 아침 짜장면 재료를 실은 아름다운 동행 트럭이 들어서고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계종 산하 아름다운 동행이 관내 어르신에게 짜장 500인분을 공양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지관과 군부대 등을 찾아가 짜장 공양 행사를 진행해온 동행이 7번째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이웃 간 정을 쌓고 어려움을 나누며 화합과 배려의 마음을 형성해가는 게 목적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또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잘 또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또 확산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달콤하고 고소한 짜장 냄새가 식당에 가득 퍼지며 복지관이 어느새 수락반점으로 변합니다. 짜장면과 함께 군만두와 음료까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짜장면 공양 행사는 복지관에도 의미가 특별합니다. 작년 7월 7일 날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관 1주년도 됐고 저희가 1주년 기념마저 좀 뜻깊은 행사를 좀 해보자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2차례씩 찾아가는 짜장 공양을 이어가며 자비와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포항 보경사 5층 석탑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경사 5층 석탑은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표현돼 있고 비가 와도 물이 탑 신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 물끊기 홈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보경사 5층 석탑의 조성 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형 기법과 양식이 잘 나타나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에 의견 수렴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남원 백장암이 신중탱화 점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2일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회는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 백장암 감원 행선스님, 금서남 주지 덕산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조성된 신중탱화는 아쇼카 석주에 나오는 브라흐미 문자로 사리불에 연기송을 신중이 든 번에 적어둔 것이 특징입니다. 행선스님은 동참 공덕으로 4부대 중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불교계 최대 청소년 문화 포교 축제 나란다 축제 운영을 맡을 학생기획위원단이 발족했습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지난 12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제16회 나란다 축제 제3기 학생기획위원단 발대식을 열고 학생기획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발대식에는 동대부 중고와 동대부 여중고, 동대부 영석고, 평택 청담고 등 불교 종립학교 학생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은정불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6회 나란다 축제는 오는 30일과 31일 동국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불교청년회가 법화사에서 학예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 법화사에서 진행된 학예수련회는 강원범 회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사찰 참배와 천연 염색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전국 선언 및 감원 감귤 보내기와 취약계층 김장 지원 등을 진행해온 제주불교청년회는 올해 농번기 일손돕기를 추가해 폭넓은 신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범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른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8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들어오는 위장 승려 급증의 원인에 전문 브로커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현대 한국어에 불교 어휘들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부도로 경제가 무너진 스리랑카인들은 해외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스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위장 승려로 신분 세탁을 돕는 전문 브로커들의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브로커들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위해 스리랑카에 한국어 교육단체를 만들었고 이미 2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브로커 A는 대학생 모집 공고문을 올려
한국으로 출가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의 활동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20여 학생 비자 신청 업무가 진행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빨리 문헌 연구소장 마성스님은 스리랑카와 한국 양국의 우호 관계를 무너뜨리고 불교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최근 동양학 제95집에 게재한 불교 어휘의 한국어 전래 과정에 대하여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어휘들이 불교에 근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논문에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전생, 후세 등 시간적 의미를 지닌 단어부터 강당, 강사, 강좌, 과목 등 교육 관련 단어도 불교 어휘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도 불교 어휘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집사, 교회뿐 아니라 교주, 교화, 구세주, 설교, 전도 등도 불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불교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돼 통일신라와 고려 당시에 확장되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공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세 개화기 이후 기독교의 확장과 함께 그 영역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공식적, 통시적으로 한국어 어휘부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BTN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